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의 장대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제 고교생 대상으로 전공 체험 수업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악성 코드랑 해킹에 대한 되게 어, 기초적이고 그냥 좀 재미있는 위주의 그런 내용을 준비했고요. 뭐 어렵거나 뭐 기술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라서 그냥 이제 흥미 위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악성 코드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특별히 안 해보셨어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뉴스만 좀 보셨어도 뭐 악성 코드 때문에 뭐 해킹을 당해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해킹 보안 사고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도 저희가 TV 같은 것만 봐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어, 대략은 무엇인지 다들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악성 코드가 뭐 아주 특별한 뭐 그런 거라기보단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단지 이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화상회의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데 뭐이 줌을 예를 들어서 만든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이제 악성 코드는 뭔가 그런 뭐 돈을 탈취해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뿐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서 악성 코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악성 코드 중에 하나가 종류로 그 랜섬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을 좀 많이 만약에 보셨으면 랜섬웨어라는 것도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섬웨어의 경우 지금 여기 스크린샷 화면에 어떤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어,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고요. 그 공격을 하는 방식이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를 해서 그 컴퓨터 속에 있는 뭐 중요한 정보 그런 것을 전부 다 암호화를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지 않으면 그 정보가 이제 다 의미가 없고 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암호를 이제 풀,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의 형태가 이제 비트코인의 형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익명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범인의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종의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약간 인질로 들고 이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범죄적인 목적이죠. 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질이 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소중한 사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금전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뭔가 이 파일이 예를 들어서 지워지면 뭐 회사에 큰 타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중요한 뭐 기술 문서가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의 경우 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면은 돈을 내고서라도 복원을 이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이터를 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이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캐는 악성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자체가 하는 일이 뭔가 정보를 훔쳐가거나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찾기 위한 연산을 하고 싶은데 그 연산을 이제 남의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컴퓨터들에서 연산을 해서 그 결과만 가져가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뭐 좀 전기세를 뭐 조금 가져가는 정도의 효과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광고를 뭐 억지로 하는 뭐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도 있고 네, 그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가 아무튼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침투를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에 침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컴퓨터 기반의 요즘엔 거의 모든 장치들이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장치들에 침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유포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 이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의심을 사겠죠. 그래서 실행 파일을 직접 보내면 의심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제약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메일 필터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오른쪽에 예시 스크린샷이 그 이메일 시스템 자체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건 뭔가 의심스러운 파일이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애당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메일로 보낼 수 없게 차단을 하고 뭐 이런 장치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그러니까 뭐 돈을 훔치든 뭘 하든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격할 사람들의 그 컴퓨터에 침투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비효율적이죠. 네, 비효율적이고 의심을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킹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른쪽 스크린샷에 보면은 위쪽에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준다 했을 때 그냥 다운 받아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뭔가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이메일 시스템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것은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전송할 수 없게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대신에 저희가 이메일을 누군가한테 보내는데 사진 파일을 보여주려고 첨부하거나 아니면 문서 파일을 그런 글자들이고 문서니까 아니면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쭉 이렇게 전달하고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전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의심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주는데 뭐 그 사진이 설마 무슨 나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의심을 이제 피할 수 있고 시스템의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이라는 게 결국에 좀 여러 가지 그 목표랑 방향들이 있는데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하면 유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해킹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그 해킹 기술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행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냥 뭐 사진이나 문서나 동영상 같은 데이터인데 그것을 뭔가 어떤 해킹 기술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그냥 열람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몰래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해킹 기술 중에 되게 이제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 상에 보면 문서 파일을 통해서 만약에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면 의심을 받지 않고 시스템의 이런 보호 장치의 제한도 받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그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만들 때 약간 착각을 해서 잘못 만드는 게 가능해요. 사람이니까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개발자들이 실수를 한 것을 찾고 그 이제 실수를 악용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저희도 모르게 몰래 설치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래의 그림의 묘사를 보면 여기 이제 한글 문서 파일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뭐.hwp라는 이 한글 문서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의 숙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 문서 파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숙제를 제출했는데 이 숙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서 이 문서 파일을 이제 열어보려고 딱 열었는데 정상적이라면 이 문서 내용만 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속에 버그가 이제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버그 때문에 이 문서 파일 속에다가 실행 프로그램을 이제 숨겨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실행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를 이렇게 사람을 뭐 속이면서 뭐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문서를 한번 열람해 봐라라고만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해킹하고 악성 코드의 좀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데모를 제가 짧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 데모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윈도우즈, 그러니까 운영체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플레이어도 이제 가장 최신 버전에 새로 나온 이제 최신 버전의 동영상 플레이어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이제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이걸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려고 재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영상이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계산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동영상의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화면과 소리만 보는 것만 항상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 그 파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 속에 뭔가 이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오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동영상 파일을 되게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잘 만들면 그 동영상을 여는 사람 컴퓨터 속에다가 동영상 파일 속에다가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모 이제 상황을 보면은 결국엔 그러니까 버그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 보안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그가 만약에 전혀 이 세상에 없다면 악성 코드를 그렇게 이제 몰래 침투시킨다는 게 거의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때 그걸 결국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제 열심히 그거를 검사를 잘 해도 실수로 뭔가 그 속에 결함이 있거나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악성 코드를 몰래 침투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한 데모인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 한글 문서 파일을 이제 열려고 할 때 갑자기 계산기가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데모인데 비슷한 데모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본 데모에서 계산기가 갑자기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이 계산기가 실행됐다는 의미가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서 계산기를 실행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 대신에 랜섬웨어로 만약에 바꿨다면 아까의 그 예시에서 누군가가 뭐 문서를 열람하거나 사진을 열람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 시점에서 그 랜섬웨어 같은 이제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당 컴퓨터에 대한 뭔가 실행 권한을 얻어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의미로 보통 계산기를 실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이제 이 예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웨어 속에 버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버그가 결국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거나 뭔가 어떤 그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라 원흉, 네, 원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버그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 고등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이 어디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혹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나 특히 그 중에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좀 접해 보셨거나 약간 뭐 교양이나 취미 정도로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이런 코드 같은 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코드는 여기 이제 여기 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이 이렇게 I가 있고 J가 있고 어레이라고 해서 5칸이 연달아 붙어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공간 속에 숫자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라는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고, J라는 칸도 있고, 어레이라는 칸도 있는데, 어레이라는 건 뭔가 5칸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여기 for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렇게 뭔가를 반복시키기 위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기 위한 명령이고, 이 i라는 이 칸 속에 처음에 숫자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같거나 작을 때까지 이 i라는 숫자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요 아래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명령은 그냥 이 어레이의 i번째 칸에다가 뭔가 숫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맨 처음에는 이제 0인데,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코드가 i가 0일 때 한번 실행하고, 그럼 어레이의 그 0번째 칸에다가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는 i가 1이 더 증가가 돼서 어레이의 1번째 칸에다가 또 숫자를 넣고 2번째 칸에도 넣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 5개의 칸에다가 숫자 5개를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C 언어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버그가 있고, 혹시 이 버그를 뭐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자체가 좀 이제 생소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그가 뭔지를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칸만큼의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 5개를 넣을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바구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칸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각 칸에다가 집어넣는 걸 5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5칸이 있으니까 숫자를 5개를 서로 다른 칸에 각각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혼동을 해서 이 칸의 시작이 0번부터,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해서 5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5번째 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를 셀 때 이렇게 1, 2, 3, 4, 5부터 이런 식으로 세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이 for라는 이 반복을 수행하는 명령이 i가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여야 되는데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이 반복을 하는 이 횟수가 0, 0, 1, 2, 3, 4, 5 이렇게 6번을 반복을 하겠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5까지면은 우리가 그게 5번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1에서부터 5까지가 5번인 거고 0에서 시작해서 5까지 가는 건 6번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5칸이 있는 그 바구니에다가 6개의 숫자를 여기서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넘쳐버린 거죠. 그래서 6번째 숫자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그 경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잘 아는 해커나 공격자는 이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뭔가 막 오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동작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해서는 안 되는 그 기능을 실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실행시키는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건 이제 아주 단순하고 작은 예시인데, 근데 사실 아주 그러니까 예시로 굉장히 단순한 코드를 지금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로 진짜로 많이 있는 버그고요. 이런 버그로도 진짜 실제로 악성 코드 침투가 정말 가능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아주 사소한 그런 오류인데 거기서 추가 오류가 파생되고 또 추가적인 오류가 또 파생되고 해서 나중에는 막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악성 코드랑 해킹 기술은 서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 버그를 잘 찾아내게 되면 그걸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화면에 예시에 나와 있는 샘플표는 좀 예전 거라서 요즘은 버그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버그를 잘 악용하면 남의 컴퓨터를 이렇게 몰래 침투하고 공격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버그를 이제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그 버그에 대한 정보를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폰 쓰고 있고 아마 이 그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절반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표에서 지금 여기 가장 위쪽 칸에 애플 iOS라는 게 나와 있고 이 애플 iOS에서 그런 식으로 심각한 이제 해킹할 수 있는 버그 그걸 만약에 찾아서 애플 회사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버그가 되게 중요도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버그가 나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거를 이제 악용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핸드폰 속에 전부 다 몰래 이상한 악성 코드를 만약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버그를 사가지고 그 예를 들어 뭐 10억을 주고 버그를 사서 그걸로 악성 코드를 뿌려서 돈을 20억을 훔친다면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애플 회사에서는 그런 버그를 자기들이 먼저 발견해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그래서 해킹 공격이 못 일어나게 막아야 그런 이제 엄청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쁜 사람이던 뭐 착한 사람이던 뭐 어떤 목적이 있던 버그를 찾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악성 코드 그리고 해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버그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버그에 대해서 더 만약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뭔가 착각을 하거나 그 개발자들이 실수를 할 때 버그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더 심화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뭔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특히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도 이 버그에 대해서 뭔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C 언어나 C++라는 언어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이제 해킹이나 버그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그냥 기본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해보시면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접해보시는 건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이제 악성 코드나 뭐 해킹이 아니어도 이제 컴퓨터 공학의 거의 어떤 분야를 진로로 생각을 하더라도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버그들도 제가 뭐 아까 한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좀 크게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메모리 관련된 그 버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비유를 뭐 바구니 같은 걸로 비유를 했지만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 중에 메모리라는 게 있고 그게 반드시 어떤 종류의 컴퓨터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속에 숫자가 이렇게 기억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두뇌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뭔가 작업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메모리입니다. 근데 그 메모리에 대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버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이름의 버그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아주 대중적인 어떤 버그의 제일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래쪽에 이런 용어들은 뭐 그냥 뭐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심화적인 어려운 내용의 버그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테저 오버플로우라는 건 이제 숫자의 범위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뭐 use after pre 이런 버그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메모리를 사용한 어떤 순서가 복잡하게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버그고, 뭐 더블 프리라고 했으면 메모리를 사용을 했다가 다시 메모리를 사용했던 것을 반납을 한번 기억으로 치면 기억을 했다가 기억을 지워버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지웠던 기억을 또 지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아래쪽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메모리에 관련된 그 오류들, 버그들 이런 게 또 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다른 버그들의 종류로 로직 버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직 버그라는 거는 뭔가 저렇게 그 메모리에 관련해서 뭔가 메모리 접근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버그가 아니라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의 그 실행 흐름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입해서 인터넷 뭐 쓰실 때 로그인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뭐 SNS, 인스타그램을 만약에 하신다 해도 뭐 로그인을 처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로그인을 할 때 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뭐 가입을 했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뭐 검사를 하고 어딘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뭔가 약간 착각을 해서 원래는 로그인을 하면 뭐 안 되는데 실수로 판단이 코드가 잘못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종류의 그 프로그램의 그 논리가 잘못된 그런 버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외에도 기타 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사용을 잘못해서 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아무튼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이 메모리 오류다, 메모리 버그다 정도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퍼 오버플로우 그 버그라는 게 제가 제일 뭔가 기초적이고 버그 중에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메모리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버퍼라는 게 뭘 말하냐면 메모리 속에 있는 그런 기억 공간. 저희가 아까 그 초반에 예시에서 그 뭐 바구니가 5개가 있는데 뭐 6개를 담으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 예제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그런 바구니 그런 게 이제 버퍼라고 좀 더 전문적으로는 버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버퍼가 오버플로우라는 용어는 이렇게 넘쳐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컵에다가 물을 담는데 너무 많이 담으면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그 정보의 경우도 그 정보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넘쳐 흘러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어떤 이것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 회색에 이 버퍼에 이렇게 1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가 10개만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이런 숫자 10개를 기억하기 위한 저장 공간인데, 그래서 10개까지를 만약에 이 속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지만 뭐 20개를 집어넣게 되면 이 공간이 넘쳐 흘러서 다른 그 공간을 침범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주 복잡하겠죠. 이제 복잡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게 가능한 이제 그런 뭐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기억 공간이 넘쳐 흘러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넘쳐 흐르는 그런 버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테저 오버플로우라는 것도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간략하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버퍼 오버플로우는 되게 대표적인 어떤 버그라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제 가볍게 혹시 뭐 이제 C 언어 이런 걸 좀 해보신 분이 있다면 좀 더 이제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좀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것도 범위가 있으니까 1, 2, 3이 있고 뭐 1000이 있고 만이 있고 100만, 1000만, 뭐 1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까지 컴퓨터가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너무나 작은 숫자나 아니면 너무나 큰 숫자를 컴퓨터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기억을 못하는 뭐 이제 그런 문제 자체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요 아래 그 코드는 좀 복잡한 코드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 자체가 그 버퍼의 크기를 결정하는 숫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처음에 위에서 저희가 봤던 예제에서는 그 이제 바구니가 5개였죠. 5칸 있었는데, 그게 5칸이 아니라 100칸이 될 수도 있고 1000칸이 될 수도 있고 몇 칸이 될지를 결정하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의 범위를 너무 크게 바꿔버릴 수 있다든지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복잡한 뭔가 버그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저 오버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2차적으로 다른 버그가 또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뭐 되게 사소한 그냥 실수였는데 그게 더 큰 오류를 만들어내고 점점 더 오류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작은 구멍으로부터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메모리에 뭔가 데이터를 기억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뭔가 컴퓨터가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듯이 컴퓨터가 메모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라는 걸 이렇게 잘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성급하게 사용을 해버리면은 뭔가 엉뚱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로직 버그의 이제 어떤 예시 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언어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코드인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있는데, 뭐 제가 한번 이제 이 코드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버그인지도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라이빗이라는 게 이게 뭔지, 뭐 오브젝트 이게 뭔지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그냥 이제 대략적인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코드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뭐 레터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레터 카운트라는 게 있고 한마디로 글자 수를 그러니까 세는 그런 코드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글자를 뭔가 어떤 글자를 이렇게 전달하면 그 중에 만약에 이게 G라는 게 뭐 몇 개가 이 속에 들어있나 뭐 이런 걸 이제 카운트해서 세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오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뭐 다 모른다 하셔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디버깅이라는 이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 디버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디버깅 속에 알파벳 G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한눈에 셀 수 있죠. 그래서 G 세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는데 저희는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한 번에 세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어떤 절차를 따라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이걸 이제 세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자가 G냐? 아니다. 두 번째 글자가 G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글자가 G인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단계를 이제 하나씩 거쳐서 컴퓨터는 세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셌을 때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뭐 다섯 번째 글자는 G다. 그럼 하나를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어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 뭐 substring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1,1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위치에서 글자 하나를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맨 첫 번째 글자가 뭔지 가져와서 봐야 되잖아요. 맨 처음 시작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첫 번째 글자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두 번째 글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1 그대로 두면은 안 되고 이게 i,1 이렇게 돼야 요 i라는 그 위치를 이제 가리키는 그 숫자가 다음 위치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실수로 이제 맨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는 경우만 처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첫 번째 글자가 G가 맞나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을 해버리게 되고 나머지 글자는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하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오류는 그러니까 뭔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흐름을 착각을 해서 잘못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해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버그를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해서 악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커라는 그 단어가 뭐 영화나 그런 걸 이제 볼 때 뭔가 뭐 이제 정보를 탈취해내는 악당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해커라는 용어가 꼭 그렇게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컴퓨터 그 시스템을 뭔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을 그냥 원래는 해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하려면 사실 그 기술을 잘 알아야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그냥 이제 해커라고 하면 좀 이제 안 좋은 의미로 단어가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킹을 얘기할 때는 화이트 해커다, 뭐 블랙 해커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 해킹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은 의도로 이제 하는 거고 블랙 해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해킹 기술을 악용하는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지만 나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킹의 목표가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건 제가 사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라도 핸드폰 뭐 부모님이 핸드폰 가지고 와봐라 하면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와봐라 한 다음에 그 안에 뭐 있는지 막 다 까보면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네,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해킹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다는 게 사실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내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 뭐 있는지 다 까본 그런 셈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금전을 그러니까 돈을 빼가기 위한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빼가기 위한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거 말고도 뭔가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어떤 뭐 목적을 위해서도 해킹 기술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전쟁에서 뭐 사회적으로 테러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예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해킹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고장 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역사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뭐 체르노빌 사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하면 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킹 기술을
악용을 더 심각하게 한다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단지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는 거 외에도 엄청나게 큰 이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킹의 원리가 버그를 이용한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은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뭔가 이상한 기능을 해버릴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찾아서 악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많고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뭐 극단적으로 단순하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는데 실수로 안 걸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뭐 비밀번호 없이 뭘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취약점이라기보다 그냥 사람 실수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아니면 아주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CPU나 기계를 만드는 그 레벨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이런 오류들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악성 코드가 침투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체제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해킹 기술을 더 만약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버그도 찾고 버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해킹 공격을 뭐 시연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킹도 이제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종류가 아주 많고 그 웹 해킹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좀 입문하기 좋은 그러니까 쉬운 장벽이 좀 낮은 편인데 뭐 이것도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면 아까 초반에 소개드렸던 그런 뭐 메모리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핸드폰을 대상으로 해킹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공유기나 드론이나 뭐 아니면 하드웨어 기계 자체를 뭐 해킹을 하고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킹이 일어나는 원리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킹 기술만 또 있는 게 아니라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도 많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킹을 막으려면 그 해킹 기술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걸 막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방어하는 기술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뭔가 아니면 이제 뭐 어려운 이런 시스템 용어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들이 뭔가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들에 관련된 용어이고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 뭐 만드는 특수한 뭐 하드웨어 기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해서 나중에 뭐 대학에 가서도 추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 했을 때 이런 해킹 기술에 대해서 뭔가를 더 잘 아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익혀야 하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을 우리가 할 때 뭐 뭐뭐뭐.com 뭐 이런 것들을 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네이버.com 뭐 이렇게 그냥 쳐서만 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인터넷이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이 돌아가는 그 좀 원리에 대한 것을 좀 개념적으로 잘 알아야 악성 코드들도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희의 그런 뭐 네이버.com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로부터 좀 더 기술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 IP 주소 뭐 이런 것은 꼭 알아야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주소라는 걸 갖는데 그 중에 이 IP 주소라는 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용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아마 뭐 웬만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 혹시 IP 주소라는 게 처음 들으신다 하면은 이런 거 정도는 굉장한 기초 개념이니까 이게 뭔지 좀 알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데요. 그러니까 해킹 이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익스플로잇이라는 용어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그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막 복잡한 공격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주로 익스플로잇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화벽,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그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 용어와 개념 중에 하나가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는 건 실제 건물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차단하는 장치를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이 해킹이나 뭐 악성 코드, 컴퓨터 보안 쪽 분야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방화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그 보안 사고가 좀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좀 추가 학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이건 뭐 사실 저희가 제목에서 뭐 설명을 이미 드린 부분이라서 네. 악성 코드를 영어로 말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뭐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수식어라서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악성 코드를 영어로는 말웨어라고 하고 아무튼 악성 코드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용어를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라는 것도 그 악성 코드 종류 중에 뭔가 그 파일을 인질로 삼아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그 종류의 악성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정도 용어도 친숙하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일화인데 이 선물로서 원래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선물로서 준 건데 사실은 그 속에 군인들이 몰래 침투 잠복을 해 있어서 이 성벽을 열어서 이 말을 끌어들였더니 안에서 막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성을 함락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 중에서도 이런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악성 코드,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위장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못된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악성 코드도 있고 그 경우는 트로이의 목마형 악성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이렇게 혼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수많은 악성 코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악성 코드들이 이렇게 본넷이라는 것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해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을 본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본넷의 그 악성 코드가 다수의 악성 코드죠. 그래서 다수의 악성 코드는 디도스라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에 가끔 보면 이 디도스 공격을 뭐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악성 코드들이 동시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 사이트가 과부하가 걸려서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그 공격을 디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나 해킹 쪽을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암호화라는 인크립션이 암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암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용어 중에 펜 테스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펜 테스팅이라는 건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의 약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성 코드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것은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뭔가 해킹을 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햇과 블랙햇은 아까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 뭐 용어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 때 좀 참고를 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좀 키워드랑 용어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웹패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시간 관계상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좀 그러니까 쉽고 그냥 좀 재미있는 내용들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패킹이라는 게 제가 아까 해킹 중에 그래도 좀 입문을 하기가 이제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뭐 아주 인터넷에 많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킹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인터넷 사이트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해킹의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뭐 좀 이제 간단한 것만 시간 관계상 좀 더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하나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웹해킹을 하는 막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SQL 인젝션 이것에 대해서만 좀 최대한 쉽게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그 TV나 뭐 인터넷이나 뉴스 보실 때 뭐 개인정보가 뭐 침해돼서 유출돼서 뭐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아마 몇 번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TV를 이제 보셨다면. 그때 이제 사용되는 해킹 기술이 그 핵심이 SQL 인젝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뭐 어디 신용카드 회사가 뭐 해킹 공격을 당해서 1,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그때 그 사용되는 해킹 공격 기술이 이 SQL 인젝션. 그래서 이 SQL 인젝션은 SQL이라는 것을 삽입한다는, 인젝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렇게 삽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집어넣는, 이렇게 끼워 넣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SQL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한테 그냥 어떤 내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뭐 내 이메일 목록을 달라 뭐 이제 이런 요청을 하면 내 이메일만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오류를 악용해 가지고 더 좀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해주면 안 되는 일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버그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설명하는 몇 가지 약간 뭐 만화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좀 인터넷에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만화를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해석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만화 상황이 이제 뭐냐면 여기 어머님이 계신데 자기 아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입학생의 정보를 그 학교 웹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이제 어머님이 SQL 인젝션을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약간 만화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드님이 아드님 때문에 뭔가 컴퓨터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런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혹시 뭐 우리 아들이 뭐 부수기라도 했냐,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학교 그 웹사이트 관리자가 아드님 이름을 이제 뭐 로버트, 그러니까 로버트는 사람 이름이죠. 로버트는 사람 이름인데 그 뒤에 뭔가 로버트 드랍 테이블 어쩌고 저쩌고가 정말 아드님의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게 아들 이름이 맞다라고 이제 한 건데, 학교에서 웹사이트에다가 이 사람의 정보를 집어넣을 때 뭔가 처리에 이제 오류가 있어서 이 뒤에 뭐 드랍 테이블 어쩌고 저쩌고라는 게 사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명령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랍시고 이 명령들을 보냈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명령으로 실행이 돼 버려 가지고 뭔가 이제 웹사이트에 오작동을 일으킨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재밌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좀 묘사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약간 뭐 네컷 만화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 그러니까 이름은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데이터랑 명령이 뭔가 헷갈려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은 조금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명령어가 서로 오해가 돼서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버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이게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은 명령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름이 철수인 사람의 정보를 가져와라.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은 이름이 철수인 사람의 정보를 갖고 와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SQL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뭐 철수, 뭐 영희 뭐 이렇게 주면 그냥 그 이름에 따라서만 이 정보가 검색이 돼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이름 대신에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라라는 명령을 여기에다가 써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명령이 엉뚱한 명령으로 바뀌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제 이런 SQL의 뭐 문법이나 프로그래밍 그 언어 레벨에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작동 방식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좀 이제 그냥 컨셉에서만 좀 더 부연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좀 어려운 건 넘어가고 한 가지 그 좀 최대한 쉽고 그냥 재미있는 어떤 예시 같은 걸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만화에 그 약간 이제 이게 마음의 소리라고 해서 어떤 그 웹툰 좀 개그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근데 개념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그랑 되게 개념적으로 이게 비유를 하기가 좋은 만화의 상황이라서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웹툰에서의 만화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뭔가 고백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직원한테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갔는데 이 직원이 이제 그걸 미리 사전에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눈치를 채서 고백을 이제 편리하게 거절을 하기 위해서 그 음료수 메뉴 중에 저라는 음료수랑 사귀어라는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메뉴를. 그래서 저랑 사귀어 주세요 했더니 네, 9,2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유머로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그냥 이제 재밌는 만화지만 여기에서의 이 개념이 정확히 그 커맨드 인젝션, 그러니까 SQL 인젝션의 그 버그를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그런 컨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다면 뭐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저희가 이 글의 따옴표로 이걸 구분해서 그러니까 저 하는데 여기 이 저를 따옴표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 사귀어를 따옴표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저랑 사귀어가 그 동사나 그 명사, 그러니까 동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명사로서 어떤 특수한 무언가를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따옴표가 없다면 그냥 글자만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상황에서 이 저랑 뭐 사귀어라는 게 뭐 특수한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문장으로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호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그 SQL이라는 그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그냥 한글 언어인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이런 막 모호한 해석을 하기가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명령이 혼동이 돼가지고 원래 의도가 아닌 명령이 실행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대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그 예시가 그 SQL 인젝션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냐 아니면 명령어냐 이게 뭐 이름이냐 아니면 나한테 명령을 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가 구별을 명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서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착각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버그 상황이 발생하고 거기서 해킹 공격을 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제가 조금 어려운 걸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나머지 이제 이런 건 좀 용어만 좀 설명드릴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해킹 공격이 이제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에 가시면 뭐 전공 강의 같은 걸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더 심화된 그 내용이랑 이런 그 기술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뭐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영 체제 자체를 뭐 변조하는 뭐 악성 코드라든지 더 이제 굉장히 그래서 뭐 운영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저희도 모르게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심화적으로 전공 강의를 나중에 듣게 되면 배우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조금 이제 많이 준비해서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히 마무리를 했는데 Q&A 시간을 간단히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